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슨 7 정규합니다. 자, 레슨 6에서 저희 뭐 배우고 넘어왔죠? 이상현상과 함수종속. 자, 레슨 6 듣고 바로 레슨 7 듣는 게 좀 부담이 되셔서 좀 쉬고 넘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레슨 6에서 얘기했던 함수종속과 이상현상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규와 관련하여서 정규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지금 레슨 이름은 되어 있고요. 정규화의 결과 노멀 폼이 나오겠죠. 정규화형. 자, 그러면 출제 기준은 정규화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적혀져 있죠. 여러분은 설계를 통해서 얻은 결과 RDB를 좀 더 정밀하게, 그죠? 네. 함수 종속성과 중복성 배제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정규화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이 레슨에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도 핵심 출제 범위에 속하니까 열심히 보셔야 되겠네요. 게다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 그러니까 일상생활과의 단어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해보다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레슨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먼저 분석 드리고 앞에 있던 레슨 6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요. 용어 문제죠. 자, 기사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규화가 2006년 2회차 답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규화가 영어로 뭐죠? normalization입니다. 자, 화라는 건 하는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물이 아니고 그 분해 작업을 하는 걸 normalization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반대로 normalization 해가지고 역정규화와 관련된 문제 2010년 1회차, 2010년 1회차에 같이 나왔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답이 빈칸이 있고 자연스러운 문장 속에서 자,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시험 문제 나왔네요. 2005년도 4회차, 2006년도 2회차, 2005년도 4회차에 1정규형, 3정규형 같이 나왔다가 그 다음 연도에 2정규형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화한 결과가 1정규형, 영어로는 normal 폼까지 나온 거죠. normalization인 거고 얘는 normalization 한 폼. 그렇죠? 자, 그걸 1NF, 답항보기가 한글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영문으로 되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1NF, 2NF, 3NF, BCNF, 4NF까지 골고루 기사의 기출문제에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NF는 뭐예요? ENF, 제2정규형에 대해서 2006년 2회차, 2008년 1회, 2010년 1회, 2012년 3회. 짝수년도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거 아니더라도 자연스러운 문장의 흐름상 여러분이 정규형에 대해서 정규화 작업과 관련하여서 지문 속에서 여러분이 빨리 답항보기 찾으실 수 있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기사에서 이것만 나왔냐가 아니고 조인종속, 무손실분해, 다치종속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종속성 분해, 다치종속 문제도 나왔고 특히나 다치종속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 2회차, 2013년 1회차 최근 들어서 나온 용어로도 다시 한번 정규화에 깊이 있는 문제 출제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산업기사는 자, 정규화 작업은 누가 하죠? 설계의 핵심 부분이죠. 정제 작업이죠. 좀 더 최적화 작업이죠. 그래서 산업기사보다는 기사님들이 더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래서 산업기사는 ENF, 3NF, BCNF 간결하게만 나왔고 출제의 비중이 이 레슨 7에서는 산업기사는 많지는 않지만 산업기사는 기사분들 나왔던 거 당연히 기출문제 보고 가시겠죠? 나오셨을 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규화는 우리가 레슨 6에서도 왜 하는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정규화를 어디서 하죠? 현실 세계를 반영하여 개념 설계를 했고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맞춰서 여러분은 어떻게? 논리적 설계. 까지 했습니다. 논리 설계 단계에서. 자, 데이터의 구조를 뭘로 잡았어요? 테이블 구조로 잡은 거죠. 그래서 RDB 형태의 큰 테이블이 나왔죠. 테이블 구조.
자, 그런데 이 테이블이 너무 커. 그렇죠? 이 릴레이션이 너무 크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크다라는 건 좀 삐딱했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속성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큰 표. 그렇죠? 너무 커요. 항목이, 속성이 너무 크게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이 저장을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큰 릴레이션의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네.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서 데이터에 종속이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종속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성 간의 관련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이터 종속성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함수 종속의 문제로 바라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저희는 정확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어떨 때? 문제점은 이상현상이에요. 자, 릴레이션, 즉 테이블, 표 구조의 이상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삽입할 때 이상. 자료를 넣으려고 하는데, 그쵸? 네, 자료를, 레코드를, 튜플을 삽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삽입 이상. 자, 그럼 고치려고 하는 갱신 또는 수정 이상. 그쵸? 갱신 이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료를 고치려고 했는데 부분만 고쳐줘요. 또는 아예 지우려고 했는데 지우면서 안 지워도 되는 것까지 추가 정보까지 삭제가 돼요. 삭제하는 상황에서 이런 이상현상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상현상들은 함수 종속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자, 함수 종속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A, B, C, D, 띡띡띡띡띡 이라는 속성이 있을 때 이런 속성들 간에 종속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가 A, B, C일 수도 있고 X, Y일 수도 있어요. X, Y, Z. 그렇죠? 네. 저희가 만약에 함수 종속을 속성 X가 Y를 결정한다. 즉 대응한다. 대응도에 있어서 X가 Y를 결정하는 상황을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고 X를 뭐요? 결정자. 대부분 키이겠죠? 자, 그러면 결정당하는 얘는 뭐예요? 종속자라고 레슨 6에서 배웠죠? 자, 중요한 레슨인 만큼 레슨 6과 7을 붙여서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자, 그러면 결정자와 종속자인 이런 함수 종속 관계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함수 종속의 문제 3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부분함수 종속과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부분함수 종속.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을 데이터가 많은 상황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자, 결정자의 역할을 하는 속성들 만약에 여기서는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와 B가 결정자예요. 키예요. 자, 그런데 얘가 C를 결정을 하는 상황. 아, 얘네 두 개가 결정자고 얘가 종속자구나. 그런데 결정자가 두 개가 묶여져 있죠. 복합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복합 속성이 이 중에 일부가 A도 되고요. B여도 돼요. 이런 종속 상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분이 또 다른 D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을 부분함수 종속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부분함수 종속이 있으면 방금 얘기한 이상현상, 삽입, 수정, 삭제 이상이 표에서, 릴레이션 상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자, 그럼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완전함수 종속이 돼요. 얘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아무리 봐도 복합 속성이 대부분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확률이 높아요. 자, 완전함수 종속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복합 속성보다는 이렇게 명확하게 A는 B를 결정하고 A는 C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떨어지면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완전함수 종속일 때 항상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내재적으로 완전함수 종속이면서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이행적 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행함수 종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이행함수 종속은 뭐냐? 결정자 A가 B를 결정해요. 아이고, 완전함수 종속이네? 그러면 B가 C를 결정해요. 이것도 완전함수 종속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유도된 속성 A가 C를 결정하는 상황까지 있으면 이건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행적 함수 종속에서도 문제점, 이상현상이 발생해서 우리는 삽입, 수정, 삭제 이상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뭡니까? 문제가 있으면 항상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책은 뭐냐? 큰 릴레이션을 작은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분해함으로써 이런 함수 종속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함수 종속을 없애면서 이상현상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하겠다라는 게 정규화예요. 자, 정규화 작업이죠. 정규화하는 일이죠. 자, 이게 뭐예요?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노멀라이제이션, 화하는 작업. 다시, 자, 서로 독립적인 관계는 별개의 릴레이션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괜히 큰 릴레이션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의 릴레이션 안에는 하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현돼야 된다. 즉, 관련 있는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관계가 섞이면 안 되고 독립적인 관계, 관련된 관계만 표현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된 릴레이션의 어떤 특정의 제약 조건을 만족할 때 그 제약 조건 요건으로 하는 정규화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함수 종속성 등의 종속 이론을 이용하여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 관계형 스키마, RDB죠. RDB 테이블 구조를 더 작은 속성의 세트, 더 작은 테이블로 쪼갠다라는 거죠. 분해. 저희 필기에서는 저 분해의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죠. 자, 그래서 속성의 부분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스키마예요. 자, 이 바람직한이라는 단어는 매우 상대적입니다. 조금 바람직할 수도 있고요. 많이 바람직할 수도 있죠. 누구의 능력에 따라, DBA의 능력에 따라 정규화의 작업의 질이 결정이 되죠. 좀 더 성의 있게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이다. 자, 분명히 과정이 화예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과정에 그렇죠? 정규화해가지고 나온 결과 이건 작업이고요, 여러분. 항상 헷갈리시는데 얘는 뭐예요? 결과물. 그게 정규형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제1정규형,
제2정규형, 제3정규형, 그 다음에 제4정규형이 있고 제5정규형이 있는 거예요.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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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점차적으로 분해해 나가는 거죠. 쪼갠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가면 갈수록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적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이 사이에는 3.5, 즉 BC, NF가 나옵니다. 자, 1NF라 그러죠? 2NF라 그러죠? 3NF, 아이고. BCNF, 4NF, 5NF. 여기까지는 고급 정규형에 해당해요. 그렇죠? 네. 이건 고급 정규형. 얘는 기본 정규형. 그렇죠? 자, NF, 폼이에요. 폼. 노멀라이제이션, 폼. 결과, 자, 정규하는 그냥 노멀라이제이션이에요. 하는 작업. 여러분이 이거부터가 명확하게 되고 넘어가야 용어로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한번 5장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화 작업마다 제약 조건이 각각 있다라는 거 얘기 한번 드리고요. 자, 정규화의 목적은 뭐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릴레이션도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든다. 정보의 중복을 배제해요. 중복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하니까 다시 얘기하고 있죠. 정보의 중복을 배제해서 삽입, 갱신, 삭제, 이상을 방지, 해결한다 이고요. 데이터를 삽입할 때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규화의 과정 다시 한번 포함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릴레이션의 정규화 또는 비정규화된, 그러니까 정규화된, 그쵸? 릴레이션이 있고요. 비정규화된 릴레이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태, 뭐 더 정확하게는 테이블 그냥 구조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렬 구조의 표인 상태에서부터 1NF, 2NF, 3NF, 4NF, 5NF, 여기 3NF가 빠졌네. 예. 3NF, BCNF, 4NF, 5NF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포함 관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쪼개고 제약 조건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규화의 과정의 형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이 상황만 이해하시면 끝나요. 그죠? 예. 자, 정규화는 진행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중복이 제거되고 한 릴레이션의 바람직한 관계 표현이 하나만 되도록 하는 거죠. 관계 있는. 자, 그러면 비정규 릴레이션부터 시작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비정규 릴레이션, 비정규화된 걸 릴레이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자료를 모아놓은 표구조죠. 그죠? 행과 열이 있는 2차원 구조로 정리되어 있는 표모습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필기에서는 어떻게 했죠? 저희가 그냥 외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기에서는 이 외운 거 당연히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도 되지만 설명을 해요. 지문에서 그림을 보고. 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하나하나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슬라이드 매우 중요하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비정규형 릴레이션에서는 원자값이 아닌 도메인을 분해를 합니다. 즉, 한 칸에는 하나의 원자값만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1정규형이 돼요. 그죠? 네. 아, 1NF 제1정규형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제1정규형이 되면 제1정규형 상태에서는 어떤 거예요? 모든 속성이 원자값이죠. 그죠? 네. 모든 속성은 원자값이에요. 1NF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1NF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죠. 이게 이거예요. 부분함수 종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분함수 종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부분함수 종속 제거 작업을 하는 걸 뭐라고? ENF형으로 만드는 제2정규화인 거죠. 제2정규화를 하면 ENF가 납니다. 자, 그럼 ENF는 종속성 제거했기 때문에 1NF이면서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이면서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했기 때문에 완전함수 종속 상태예요. 하지만 ENF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제거라고 나와 있는 문제가 있죠. 내부적으로 이행 함수 종속.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쪼개요. 그걸 3정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해요. 그러면 3NF는 그럼 ENF이면서 즉 원자값에다가요. 어떻게 해요? 완전함수 종속에다가요. 이행적 함수 종속도 해결하였죠. 제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3NF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닌 주제에 남을 결정하는 거. 종속자를 가리키는 거. 결정자는 대부분 키여야 돼요. 후보키. 그렇죠? 결정자는 바람직한 게 뭐예요? 키여야 되는 거죠. 최소성과 그렇죠? 식별성을 갖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닌 게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가 아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거해서 BCNF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BCNF화하는 거죠. 3.5 정규형 또는 강한 3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NF, 보통은 3NF까지를 기본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이후를 고급 정규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잘게 쪼개면 나중에 이 성능적인 면에서 조인해서 그러니까 합쳐서 결과를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저희는 이론상으로 배우기 때문에 4NF와 5NF에 대한 얘기까지 할 거예요. 얘는 4NF 빠졌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3NF에서 BCNF화 했을 때 자, 이 BCNF 정규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3NF이면서 3NF인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치종속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치종속 제거를 하면 4정규형이 되고 4정규형에서 조인정속까지 제거하면 5정규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뒤에서 다치종속이 뭐고 조인종속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그렇죠? 자, 참고로 알고 계시면 꼭 3NF에서 BCNF화 하지 않아도 돼요. 3NF에서 4NF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지금 2, 3 BCNF까지는 매우 정확하게 여러분이 예제 테이블, 예제 릴레이션 분해하는 과정까지 해서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보신 바와 같이 정말 미련하게 큰 정규화되지 않은 대상이 있죠. 정규화 대상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주문 목록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속성이 많이 한 릴레이션 테이블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표현이 됐을까요? 하나의 관계만, 의미 있는 관계만 표현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번호와 주문 번호를 기본 키로 하고요. 나머지 속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자, 테이블 딱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어색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큰 테이블 상에는 데이터 중복도 되고 데이터 종속의 문제가 있어서 이상현상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릴레이션, 비정규화된 릴레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종속 관계를 따져보고 이상현상을 따져봤더니 이렇게 쪼개면 되겠구나가 나왔습니다. 자, 봤더니 주문 목록이기 때문에 제품이 있고 제품명이 있고 재고 수량과 주문번호와 수출번호, 수출 여부, 고객번호와 사업번호, 우선순위, 주문량. 그렇죠? 제품과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주문과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사업체 정보 자체도 있네요. 뭔가 복잡한 상황에서 자, 입력하는 삽입이상에 대한 상황을 한번 봐보자고요. 지금 저희는 비정규형을 1NF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창고에 저장해야 할 제품 중 제품 번호가 1300 이고 제품명이 키보드인 주문 수량이 몇 개예요? 500개가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제품 번호 1300의 키보드 500개를 입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입력이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에러가 발생해요. 이 에러는 왜 발생했죠? 분명히 삽입을 할 때는 기본 키로 잡힌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정보를 추가해야 되는데 주문이 일어나지 않은 키보드의 그렇죠? 재고 상황에 대해서 저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이상현상이 발생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데이터가 발생하는 시점에 주민번호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존재하게 되면 입력할 수 없게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삽입하려는 데이터 외에도 추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삽입 이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추가 정보를 요하는 거예요. 그걸 삽입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저희가 앞에서. 자, 그래서 이상하구나. 그럼 이거 말고도 삽입 이상 말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할 때도 문제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의 재고 수량이 지금 마우스의 재고 수량이 9,702개에서 15,000개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데이터를 3번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 수량이에요. 재고 수량이 얘인데 얘를 어떻게? 15,000개 변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얘만 바꾸면 될까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죠. 이 자료 따로 돼 있어야 되는데 3번 바꾸는 거 중에서 2번만 바뀌었거나 아니면 1개만 바뀐 거예요. 여기가 따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럴 때 수정 이상, 갱신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부분 수정. 하다 말아서 온 거예요. 정보의 불일치 현상. 하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여러분은 갱신 이상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 그죠? 아노말리. 자, 그러면 삭제할 때도 이상해요. 삭제할 때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스피커 정보를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딜리트 해서 스피커 정보를 쫙 없애면 스피커와 관련해서 그냥 스피커 정보 전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테이블 내에서 알 수 있었던 주문 번호가 스피커를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주문 번호만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스피커 자체가 제품 번호가 뭐였다라는 상품 정보까지도 없어져서 이게 뭐예요? 삭제 이상. 내가 지우려고 하는 의도하지 않은 정보까지 없어지는 뭐예요? 연쇄 삭제.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 테이블에 여러 개의 관계가 있으면 곤란하더라 라는 상황. 해서 입력할 때, 수정할 때, 삭제할 때, 다시 삽입할 때, 갱신할 때, 삭제할 때 아노말리, 이상현상이 있더라. 그럼 이런 데이터 속성들이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관련된 정보가 너무 반복적으로 표현됐다. 즉 중복 때문에 그렇다. 데이터 중복. 그렇죠? 네. 게다가 기본 키가 뭐예요? 복합 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이상현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완전함수 종속에 관계없기 때문에 얘를 쪼개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1NF에 대해서 만족하도록 저 테이블을 한 번에 정규화를 하는 게 아니고 단계 정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NF는 뭐예요?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이어야 된다는 명제를 만족해야 돼요. 아까 앞에서 봤던 이 테이블은 이 원자값이라는 건 원자성 자체는 쪼개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원자성이라는 건 한 속성에, 그러니까 한 레코드, 한 튜플에 하나의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셀병합처럼 놔두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명확한 튜플, 레코드로 분해하셔야 된다라는 상황을 모든 속성값은 원자값이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자, 복수의 속성값을 가진 속성을 분리하는 작업. 그렇죠? 속성값을 분리하는 작업. 즉, 테이블 하나의 튜플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이 중복되어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는 각 속성값이 반복 집단이 없는 원자값이어야 한다. 그렇죠? 여기서 이 원자값은 그 단위체를 쪼개는 게 아니고요. 반복 집단이 없는 원자값, 아토믹 밸류로만 구성되어야 된다. 셀병합하듯이 내비두면 안 된다. 자, 모든 릴레이션에 하나의 속성만 있어야 되면 반복되는 속성의 집단은 별도의 릴레이션으로 분리해야 된다가 원자값이어야 된다는 명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셀병합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화하면 멀티밸류 상태에 있었던 것을 관련된 주문 정보를 분류하여 생성하여 새로운 레코드를 생성한다. 아까 테이블 구조 컸던 거 보이시죠? 그 부분에서 이 뒷부분 정보, 뒷부분 정보를 별도로 쪼개내면, 1NF를 만족한다라는 거죠. 원자값이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제품 번호 기본 키로 내비두고요. 제품명과 재고 소량, 주문 번호, 부여하고, 자, 수출 여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테이블을 분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분리하면서 뭐예요? 키가 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두 개의 테이블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제품 번호, 기본 키이죠. PK. 자, 제품 번호와 주민 번호 복합 키로 PK 묶고, 제품 하나에 대해서 1대 N 관계인 대응을 하시고 얘를 상위 릴레이션, 하위 릴레이션 구조로 보고 얘를 포린 키, 외래 키로 잡았네요. 그렇죠? 앞에 테이블을 제품과 제품 주문 릴레이션으로 쪼갰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모든 속성이 멀티밸류가 아니고 원자값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가 기본키, 여기서는 얘를 기본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제품 번호는 포린키. 그렇죠? 네. 얘네 두 개는 참조 관계를 형성을 해서 제1정규형에 만족하듯이, 그렇죠? 네. 다 원자값인 형태로 1단계 쪼갠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1NF 정규화 순서를 맞췄죠. 그런데 1NF 정규형에도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앞에서 봤던 이 테이블이 이 테이블 부분에서, 그렇죠? 제품 주문 테이블 부분에서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1NF는 만족하지만 1NF 상황에서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NF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삽입 이상. 자, 만약 새로운 주문 접수가 되면 반드시 주문 번호를 입력한 후에나 입력할 수 있게 된다. 즉, 내가 제품 번호에 대해서 입력을 하려고 하면 주문이 돼야지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삽입 이상, 추가 데이터 요구한다. 자, 갱신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만약에 자, A, B, 3, 4, 5라는 주문번호에 대해서 주문량을 바꾸려고 하면, 그렇죠? 여러 개를, 그러니까 고객 번호나 사업자 번호를 바꾸려고 하면 요 부분 두 개를 다 바꿔야 되는데 하나만 바꾸면 불일치 현상, 갱신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유일한 값인 이 정보에 대해서 지웠을 때,
그죠? 주문에 대해서 지웠을 때 제품 정보까지도 없어질 수 있는 삭제 이상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삭제 이상 문제 3가지. 일정규형이 돼도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뭐죠? 더 쪼개요. 그죠? 자,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준함수 종속이어야 된다. 자, A와 같이 1. 정교화는 정상적으로 진행하여도 각 속성이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이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기본키의 종속인 성질을 이용하여 2차 정교항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를 완전함수 종속의 문제로 쪼개는 걸 ENF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정규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냐고요? 1차 정규형을 쪼개는 거죠. 2차 정규화를 해서.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려면 1NF이면서 그죠? 모든 릴레이션은 완전함수 종속관계이어야 한다. 그죠? 자, 그래서 기본키에 종속적이지 않고 기본키를 구성하는 일부에서 부분 종속적인 걸 분리해내는 것이다. 부분함수 종속 제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정규에 진행했지만 주식 필자가 종속적이지 않고 기본키를 구성하는 일부에 자, 이 일부라는 표현이 복합키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키가. 자, 결국 2차 정규하면 자신이 속한 테이블의 기본키의 완전함수 종속관계를 이루게 된다. 해서 완전함수 종속이 되도록 앞에 나와 있던 제품 주문의 주문 수량 예에서는 1차 정규항을 진행하여 제품 테이블로 분류하였지만 얘는 문제가 없지만 자, 제품 주문 테이블에서는 제품 번호와 주문 번호로 되는 복합 식별자, 복합키 때문에 종속적이지 않다 해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본키가 복합키예요. 자, 그냥 내용을 보셔도 알겠지만 자, 제품 번호와 주문 번호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주문 수량이 그죠? 주문 번호는 주문을 하면 주문 수량이 결정돼요. 그죠? 얘네 두 개는 얘네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두 개의 복합키가 결정을 하지만 4개까지 이런 관계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실제적으로는 이런 건 여러분이 분석하시는 게 아니고 시험장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가정하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분리를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2차 정규형 대상의 주문 번호의 종속성을 분리합니다. 다시 진짜 기본키는 이렇게 복합키로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 복합키가 주문 수량 그죠? 주문 수량을 결정을 해요. 제품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수량을.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기본키의 부분이 주문 번호와 관련해서 수출, 고객 번호, 사업자 번호, 우선순위와 대응도가 있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면 이 상황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뜯어내겠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가 지금 여기 제품 주문에서 보이고 있고요. 일부분이 나가서 결정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뜯었더니 이렇게 뜯을 수 있다는 거죠. 앞에 있던 제품 주문을 주문과 주문 목록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주문 목록은 제품 번호와 주문 번호를 기본키로 하고 주문 수량을 결정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문 번호를 하면 그 주문이 수출하는 건지 마는 건지, 고객은 누가 있는지, 사업자 번호는 어떤 고객인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주문을 넣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테이블을 분해했더니 완전함수 종속이 되었더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주문 목록 테이블과 주문 번호에 대해서 딱 살펴봤더니 여길로 끝난 게 아니더라. 여기에서도 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고 데이터 중복이 있어서 각 NF마다 삽입 이상, 수정 이상, 삭제 이상이 다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얘를 봤더니 아직 충분하지 못하는 거죠. 아유, 또 삽입 이상이 있네. 자, 주문에 새로운 고객을 주문 목록에 그죠? 새로운 고객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지만 고객이 주문하지 않는다면 고객 등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얘 마찬가지로 얘가 기본키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내가 주문번호만 넣는다고 해서 고객 번호를 안 넣으면 삽입이 안 되더라. 이게 삽입 이상이죠. 자, 그럼 삭제 이상은 뭐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문번호 지우면 이 고객 정보가 없어지니까 안 되더라. 그죠? 자, 그래서 해당 테이블에서 이러한 이상현상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정교화도 완전함수 종속인데 가만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 이 테이블에 있는 각 속성이 또 다른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종속관계 뭐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이다 라고 해가지고 분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행 또는 추이적 함수 종속과 관련해서 자, 정규형을 하는 걸 3NF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키가 아닌 속성값을 갱신하는 경우 불필요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이진 ENF는 3NF에 속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NF는 ENF이면서 그렇죠? 네.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상태를 3NF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3NF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죠? 잘 봤더니 주문 테이블이에요. 주문 릴레이션은 잘 봤더니 주문 번호가 고객 번호를 결정하는 거 맞죠? 근데 알고 봤더니 주문 번호가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객 번호에 의해서 수출 여부나 사업자 번호나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얘가 기본키이기 때문에 기본키가 결정자가 되고 얘가 종속자가 됐는데 이 종속자가 다시 결정자가 되더라. 이 상황인 거죠. 그죠? 네. 키가 아니어도 결정이 될 수 있는 이 상황. 그죠? 자, 그러면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됐다라는 거죠. 연결. 결국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3NF를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기본키인 주문번호에 의해 수출 여부, 고객번호, 사업자번호, 우선순위가 모두 종속적인 상태이다. 다시 속성 중 고객번호가 결정자가 되어 다시 또 결정을 하더라 라는 걸 3NF에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고객번호 얘가 주문번호가 모두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고객번호가 얘를 또 결정하더라. 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뚝 떼다나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봤던 이 상황을 그죠? 고객번호의 종속적인 속성들을 다 분리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문번호와 고객번호로만 이루어지고요. 그죠? 자, 고객번호는 다시 고객번호 자체가 기본키가 돼서 수출 여부와 사업자 번호와 우선순위인 고객 테이블을 형성해서 1대 다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 하나의 릴레이션에서부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릴레이션까지 쪼개져 있죠. 그렇죠? 네. 자, 지금 쪼개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릴레이션에는 하나의 관계만 포함하도록 분해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를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고객 번호가 기본키가 됐죠. 그렇죠? 네. 기본키가 돼서 이행적 함수 종속의 문제를 제거했죠. 한 테이블 내에서 다른 결정자가 그렇죠? 네. 그냥 일반 속성이었던 걸 분해해서 기본키로 만드는 걸 3NF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NF에서는 릴레이션의 복수 후보키를 가지고 있고 후보키들이 복합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보키들은 서로 중첩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없는 일반성이 부족해요. 그죠? 3NF 자체는 이행적 함수 종속은 제거를 했는데 모든 결정자가 기본키가 아닌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위해서 BCNF, 보이스 코드 노멀라이션 폼이 제한되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BCNF에 속하는 게 모두 3정규형에 속하긴 하지만 반대로 BCNF
내는 삼정규형의 조건을 만족하지만 삼정규형이 BCNF를 만족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3.5 또는 강한 삼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 2, 3차 정규화는 모두 하나의 기본키를 가졌을 때 가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죠? 자, 근데 만약에 테이블에 여러 개의 식별자가 존재한다면 비록 1에서부터 3 정규형을 다 만족하더라도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별자가 복잡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요? 3NF가 나왔다. 얘를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자, 3NF에 속하는 모든 릴레이션은 모두 3차 정규형에 속하죠. 그죠? 예. 자, 근데 반대로 3차 정규에 속하는 릴레이션이 모두 BCNF에 속하진 않아요. 그죠? 아무튼 BCNF는 3차 정규형보다는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킥, 결정자는 웬만하면 키워야 되는데 그냥 일반 속성이 다른 속성을 결정하는 함수 종속 관계가 있을 때 보이스 코드 정규형을 통해서 명확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납품과 같은 경우에는 납품 업체 코드, 납품 회사, 제품 코드와 같은 속성들이 납품 수량과 단가를 결정을 해요. 즉, 납품 업체 번호와 코드 속성, 제품 코드 속성 이렇게 결합하여서 키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복합 키가 돼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네 세 개를 가지고 다 키로 잡아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 키 자체를 세 개로 두는데 이 세 개가 선택적으로 여러 개의 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납품이란 테이블에서 보통 그렇죠? 중복돼서 신곡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명도 후보키가 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납품 회사명도 지금 상황에서는 후보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 데이터의 납품 테이블을 보면 식별자로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네, 후보키가 될 수 있는데 이 중 기본키로 한 개를 지정하면 3차 정규형은 만족은 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상현상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제품 납품하면 관련하여서 또 추가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요. 수정할 때도 부분 수정될 수 있고요. 삭제할 때도 업체 정보 자체가 완전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이스 코드 정규형 보이스 코드 정규형을 통해서 이 3차 정규형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얘도 식별자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테이블에서 제외를 시켜서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자, 이 세 개에 대해서 납품업체 코드 자체만 기본키로 지정을 하고요. 이 나머지는 분해를 한 거죠. 그죠? 네. 다시 납품업체 코드를 기본키로 하고 기존의 키 역할을 하는 걸로 식별자 역할을 시켰던 납품회사명을 그냥 일반 속성으로 해요. 그리고 납품업체 코드를 포린키로 해서 나머지 제품 코드와 복합키를 통해서 형성을 하는 거죠, 속성을.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을 쪼갰을 때 그죠? 보이스 코드 정규형에 의해서 자, 후보키가 그죠? 모든 후보키가 결정자가 되는 거죠. 그죠? 명확하게. 그죠? 결정자는 후보키여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죠. 후보키도 아니면서 결정자가 됐을 때 식별성이 떨어져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분해해 봤어요. 그죠? 자, 그래서 관련하여서 텍스트로 일반적인 규칙에 의해서 납품업체 코드를 지정을 기본키로 명확하게 하시면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NF는 앞에 있는 테이블을 통해서 더 분해를 해도 되지만 얘는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이스 코드 정규화까지 작업을 진행하며 함수 종속성에 관한 작업은 일반적으로 모두 기본 정규형에 대해서는 끝났어요. 그러면 고급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4NF는 더 이상 속성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로 발생하는 정규화 작업 자체는 필요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의 테이블에 2개 이상의 독립적인 다가 속성, 보시면 멀티 밸류디드 애트리뷰트가 존재하는 경우 다치 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값이 여러 개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다가종속 간에는 종속 관계가 없을 때에만 가능하다. 만약에 테이블을 이루고 있는 속성들이 다치종속 관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속성들을 잘 분석하면 다가종속에 의한 정규화의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즉 속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각값이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값. 자,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치종속은 이런 거예요. 속성이 A, B, C가 있을 때 얘네들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A라는 속성이 B를 결정하는 이 상황에서 A가 B를 1대1 상황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1대 다관계로 B의 여러 속성을 결정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네. 이게 다각값을 갖는 거예요. 여러 개의 값. 그죠? 네. 자, 그렇지만 C랑은 별개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아무 사이가 없어요. 결정 관계가. 그럴 때 다치종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중화살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저희는 함수 종속의 문제는 릴레이션 자체에서 대응 관계가 1대1 또는 1대 n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함수 종속의 이상현상과 전반적으로는 1대1 또는 1대_n 하나의 릴레이션에서 요 관계일 때 정규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특이한 경우 n 대 m 관계의 대응 관계가 있어요. 속성들 사이에. 그죠? 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다치종속의 개념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두 개인 화살표 방향 두 개, 더블 에로, 화살표가 두 개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A가 B를 다치 결정하고 다른 말로 B가 A에 다치 종속된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종속이 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과목 하나에 교재가 여러 개 될 수 있거든요. 그죠? 부교재가 두 개, 세 개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과목 애트리뷰트가 교재 애트리뷰트의 하나의 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 즉 값의 집합을 결정하는 상황을 다치 종속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신 관계로 실제 기출에서 나왔던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4NF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3년 1회 기사 문제에서 4NF 문제가 나왔어요. 자, 과목 테이블을 분석한 결과 자, 테이블이 여러 개가 나왔었고요. 거기서 분석의 결과를 여러분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분석을 해줬습니다. 함수 종속 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있었다. 그죠? 자, 그런데 과목 테이블에서는 과목명을 알면 과목과 관련된 담당 교수의 집합과 이 집합이라는 게 다각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집합이라고 그러죠. 자, 그 과목과 관련된 교재의 집합, 두 개의 집합. 그죠? 다치 종속 상황이 두 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목 테이블의 종속 관계는 다음과 같이 과목명, 화살표 두 개에 이렇게 표현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위와 같이 하나의 속성값에 여러 개의 속성값이 종속되는 경우를 4NF 라고 한다. 아니 4NF란다. 다치종속이라고 얘기를 한다. 지금 상황이 다치종속 성이라고 하고 이러한 다치종속성 관계를 분해하는 과정을 제4정규형. 이게 원래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40개의 보기 중에서 제4정규형이 아니고 그렇게 한 4NF라는 답항밖에 없었어요. 원래는 작업하는 건 4정규형이고 자, 답에는 4NF라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4NF가 되며 4NF는 고급정규형에 해당한다. 해서 4정규형 작업을 통해서 다치종속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테이블은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많은 종속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서 큰 테이블 내에서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핵심 부분만 딱 본다면 과목 테이블의 종속 관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과목명 데이터베이스는 교수가 하나가 아니죠. 홍길동, 강희영, 김철수의 집합을 가지고 있죠. 그죠? 과목명도 마찬가지예요. 과목명이 교재와 관련해서도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그죠? 네, 운영체제는 이렇게. 교재의 집합군을 다각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다치종속 관계를 표현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한테 이걸 쓰라고도 안 나오고 시험 문제의 답항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자, 이 상황은 문제가 있는 뭐요? 다치종속성에 문제가 있고 얘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4NF형으로 만드는 제4정규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5차 정규형은 뭐냐면 얘를 너무 쪼개다 보니까 그렇죠? 예. 릴레이션 R에 존재하는 모든 조인 종속이 릴레이션 R의 호복키를 통해서 성립해야 된다는 R은 5정규형 또는 PJNF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젝션 조인 노멀라이제이션 폼, 노멀 폼에 속한다. 자, 얘는 뭐냐면 쪼개면 다시 합쳐야 되죠. 왜냐면 이 테이블에 있는 게 참조관계에 의해서 외래키에 의해서 조인이 돼서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자, 쪼개고 합칠 때, 그렇죠? 완전히 합쳤을 때 원래 쪼갠 상태로 원상복귀 되지 않으면 조인 종속성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릴레이션은 프로젝션을 통해 동등한 두 개의 릴레이션을 분해해서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뭐요? 쪼개는 과정. 종속성의 문제에서 꼭 필요한 종속성을 유지하고 필요 없는 건 해결을 하는 무손실 분해의 원칙만 생각을 했어요. 특히 4NF까지 이랬어요. 성공적이었어. 그런데 어떤 릴레이션은 두 개를 쪼갰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네 개 그 이상으로 쪼개야만 무손실 분해가 될 경우 이때 ONF 과정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ONF로 쪼개야 된다. 왜냐? 무손실 분해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조인 종속은 어떤 릴레이션 R에 대한 부분 집합 A에서부터 Z가 있을 때 만약에 그 프로젝션을 A에서 Z를 모두 조인한 결과와 똑같다면 이거는 조인 종속을 만족시킨다. 무손실 분해의 원칙에 충실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요. 2011년 이외의 기사 문제에 자, 설명을 하고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테이블과 관련해서 여러분한테 표현을 하라라는 건 나온 게 아니고 자, 본문에서 답을 다 찾을 수 있게 나왔어요. 자, 볼까요? 릴레이션 R에 존재하는 모든 동그라미 1번이 릴레이션 R의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만 성립될 때 ONF라고 얘기를 한다. 즉, 지금 ONF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ONF라면 무엇이 보증되도록 엔티티를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조인 종속. 다시 1번이 지금 여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이 보존되도록 엔티티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 정교화에 의해 원래 한 개의 엔티티를 여러 개의 엔티티로 분리하는 경우에 그간의 엔티티를 결합하면 원래의 엔티티로 돌아가는 자, 성질을 뭐라고 해요? 조인 종속.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조인 종속이 릴레이션 R의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만 성립한다.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호복키. 그렇죠? 이 밑에도 2번은 몇 번 나왔습니다. 자, 아울러 특정 테이블 R의 프로젝션 R1, R2. 저희는 앞에서 뭐래요? A에서부터 Z라고 했던 걸 R1, R2가 자연 조인을 통해서 원래의 테이블 R로 자, 정보의 손실 없이 이게 뭐예요? 무손실 분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뭐 되었다고? 무손실 분해됐다고 한다. 자, 그래서 무손실 분해는 하나의 릴레이션을 아무런 정보 손실 없이 반복되고 있죠. 동등한 릴레이션으로 분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보시면 뭐예요? 한국말을 잘해야 되죠. 여러분은 당연히 단어나 키워드 공부하시고 갈 것이고요. 시험장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빨리 단어 찾아내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NF에서부터 5NF까지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테이블 예제 하나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이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 정규와 관련된 것은 좀 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정규형에 관련된 얘기는 이 프로젝션 연산을 통해서 1정규형에서부터 5정규형까지 관련된 함수 종속성 제거하면서 정교화 작업을 진행해서 새로운 릴레이션, 분해 릴레이션을 만들어낸다. 분해를 통한 테이블을 쪼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 비정규화. 자, 얘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D자 붙였고요. 노멀라이제이션, 비정규화. 뭐라고요? 역정규화라고 얘기해요. 답항보기에 역정규화가 있었으면 역정규화를 선택하셨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영어로 나왔었네요. 자, 테이블 설계자 입장에서는 쪼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용을 할 때 이 참조 관계를 통해서 합쳐야 다른 테이블에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규화를 하고, 그렇죠? 더 이상 쪼개지 않을지 스키마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특정 유형 분야에서 성능적인 문제를 위해서 중복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이익은 중복된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부가적인 작업, 코딩이나 수행 시간 등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성능 고려적인 입장에서 역정규화 작업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죠? 자, 비정규화, 역정규화 얘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은 시간이 중요한 연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더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역정규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분해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고급 정규형까지 내려가지 않고 보통은 BCNF나 3NF까지만 분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분석했었던 단어들 생각나시죠?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방금 배웠던 역정규화, 비정규화, 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 1NF, 2NF, 3NF, BCNF, 4NF, 5NF까지 배웠습니다. 기출 문제 나왔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아까 순서 하면서 조건 배웠던 그 부분을 좀 정리하시고 테이블을 여러분이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문상에서의 흐름을 보시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기사에서 조인 종속, 무손실 분해, 다치 종속 해서 2011년 문제 같이 봤었고요. 자, 산업기사 2NF, 3NF, BCNF 기출문제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거고, 자, 실습하기는 2005년 4회차에 나왔던 시험 바뀌고 첫 회에 나왔던 기사시험이에요. 자, 그때도 그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정규형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은행에서는 데이터 모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들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오류가 있었대. 항상 파악을 했던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에 여러분의 답항 보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 자, 개체들 간에 표현될 수 있는 관계의 종류로는 1대1, 1대0, n대형 관계물로서 해당 동그라미 1들 간에 존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카디널리티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죠? 1번들은 뭐예요? 1번들의 관계 설정과 관련된 오류였다. 자, 그림 1과 같은 경우 계좌 개체와 대출 개체. 계좌가 있고 대출이 있는데 얘가 문제가 있었대요. 그걸 여러분이 파악하실 필요는 없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주키의 구조로 파악할 때 1대1 관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함에 불구하고 1대1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 하나에 대출 계좌 하나가 엮여야 되는데 여러 개가 붙어 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1번. 자, 1번들 간의 관계 설정. 이걸로 답을 찾으시면 되네. 1번들 간의 관계는 누구한테 생기는 거예요? 개체들 간에 생기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1번은 개체? 답항 보기를 아직 안 봤지만 엔티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웃기죠? 예, 이게 첫 해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엉성했을 수 있어요. 개체들 간의 공개, 개체들 간의 존재, 그죠?
예. 자,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관련해서 개체 관계도 ERD에 포함되어서 속성의 명칭,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길이, 정의하는 문서의 속성 정의서를 점검해 본 결과 여기서 속성 칼럼 정의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러 개에 포함되는 우편 번호는 포스트 CD 코드, 집 코드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분류 사유의 코드는 이렇게 이름이 다 천차만별이었다 해서 예제가 나와 있고요. 자, 시험 문제는 뭐냐면 속성 등 간의 명령 규칙이 일정히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전에 동그라미 2번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용어 통해 쉽게 얘기하면 속성명의 일치죠. 그러면 2번의 구축은 뭐예요? 그런 걸 어디다 적어요? 자료사전. 자, 지금 보시는 얘는 데이터 딕셔너리라고도 나올 수 있고요. 정규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문제 하나, 둘, 세 개. 지문만 열심히 읽으면 되겠네. 자, 그림 2번에서 제시된 ER 다이어그램엔 또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물론 하나의 외국어도 구사할 수 없는 경우, 하나의 외국어를 구사하는 경우로 처리된다. 따라서 제시된 논리 ER 모델에서는 인사 기본과 어학 사항 개체가 1:n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사 기본과 어학 개체들 간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동그라미 3번 규칙. 뭐예요? 참조 관계에서 있는 게 참조 무결성? 앞에서 봤었던 문제 그냥 확인하는 거네. 자, 다시 말하면 어학상황은 인사 기본의 4번인 4번 값을 갖고 있거나, 그죠? 네. 널 값을 가져야 한다. 뭐야? 외래키. 그죠? 외래키. 외래키? 참조 무결성? 4번이 뭡니까? 4번인 인사 기본이 뭐인 4번 값을 갖고 있거나 어학 상황은 기본이 기본키지 기본키, 주키 또는 기본키 또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답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지만 어학 시형 개체는 인사 기본의 기본키인 4번 속성의 외래키 식별자로 존재한다. 외래 식별자로. 그죠? 네. 그림을 보시면 되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문제가 왜 이렇게 많니? 그죠? 그림을 딱 봤더니 문제점에서 개체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설계를 용어를 속성명을 통일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참조 무결성과 관련된 외래키는 참조 릴레이션의 주키 또는 널값이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자, 이제 네 번째. 힘드네. 자, 네 번째 그림 3에 저장된 ER 다이어그램은 자, 기업에서 관리하는 인적 자원과 관련된 보증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개체로 도출한 예제로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원이 입사할 때 입사하는 사원의 신분을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요구를 해요. 자, 그러면 보증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는 개체 관계도이다. 자, 기업들은 입사하는 사람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보증증권을 요구하거나 2명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그죠? 사원이 입사하면, 그죠? 보증인 2명이 필요하대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고 해당 개체를 파악하면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원이 입사하면 어때요? 보증 사항이 있는데 보증인이 몇 명? 보증인 1명과 관련된 정보, 보증인 2명과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좋은 회사인가 봐요. 보증인이 2명이나 있어야 되네. 공무원이네요. 자, 그러면 5번 볼게요. 이러한 설명이랑 솔직히 이 지문에 있는 답을 찾아내는 거와는 조금 별개일 수 있도록 문장 구성이 좀 처음에는 엉성했어요. 자, 그러면 반복되는 속성 그룹이 표현되어 있어. 칼럼이 원자 도메인을 기반으로 정의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정규형에 위반됐대요. 그러면 정규화 정의에 위반됐대요. 이는 동그라미 5번을 수행해서 반복되는 속성을 하위 개체로 도출해야 된다. 즉 분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5번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5번은 뭐죠?
자, 5번은 어떤 릴레이션 R의 도메인 값이 오직 원자값 아토믹 밸류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며 이게 뭐죠? 1NF. 그죠? 제1정규형. 그죠? 1NF 또는 제1정규형. 화가 아니고 형이죠. 자, 6번은 어떤 릴레이션 R이 여기서 더 나가면 그리고 보험회사명은 보증번호에 이행종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라는 거죠. 6번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니까 이행종속이 있어서 뭔가 문제다. 그럼 뭐예요? 이행종속을 해결하는 뭐예요? 제3정규형. 다시 6번은 어떤 릴레이션이 ENF를 만족하면서 그렇죠? 예.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비이행적으로 기본키에 종속되는 경우 3NF죠. 자, 이렇게 답항목이 찾아내시면 돼요. 자, 40개의 답항목이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내용을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파악하셨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3번 엔티티, 자료사전, 3조 무결성, 주키, 1정규형, 3정규형 해서 답항목이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정규형 문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본문이 길고요. ER 다이어그램까지도,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까지도 좀 더 복잡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상황 자체가. 너무 설명을 많이 했어요. 지면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 이후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럼 2008년 4회차 시험에서 그렇죠? 전기와 관련된 문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림 1에 수강 릴레이션은 그림 1이 있고요. 얘가 수강 릴레이션이래요. 학번, 과목, 강사 이렇게 있네요. 자, 각 학생들은 여러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그죠? 각 강사는 한 과목만 가르친다. 이 릴레이션의 동그라미 1은 학번과 과목이다. 자, 이 릴레이션 1에 얘는 뭡니까? 그죠? 네, 기본키지, 기본키. 그죠? 키가 아닌 강사의 애트리뷰트는 1번에 완전하게 함수 종속이므로 2번을 만족한대요. 자, 1번은 기본키예요, 기본키. 근데 기본키가 뭐예요? 지금 복합키죠. 하지만 복합키인 학번과 과목의 강사는 완전 함수 종속돼요. 자, 그러면 기본키에 완전하게 함수 종속되므로 2번을 만족한다. 2번이 뭐야? 완전 함수 종속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ENF. 다시 ENF를 만족하며 키가 아닌 강사 애트리뷰트가 기본키에 직접 종속되므로 뭐도 만족한다. 3NF도 만족한다. 인데요. 자, 밑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2번은 설명 다시 하고 있죠.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만으로 되어 있으며 즉 1NF를 만족하면서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 관계를 만족한다. 즉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였다. ENF 맞네요. 그죠? 자, 그러면 3번. 3번은 3NF예요. 자, 그러면 그렇지만 잘 봤더니 릴레이션 그림 이와 같이 함수 종속들 사이에 존재한다. 이 릴레이션에는 갱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네. 자, 수정 이상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학생이 수강 중인 어떤 과목의 강사가 변경됐을 때 부분만 바뀌더라. 자, 삽입 이상에서는 자, 각각 정규화에서도 이상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정규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과목을 신설하여 아직 수강하는 학생이 없으면 어떤 강사가 그 과목을 가르친다는 정보를 입력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기본키를 구성하고 있는 애트리뷰트인데 4의 제약 조건에 따라 1번을 구성하는 애트리뷰트의 널값을 입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4번은 뭐예요? 기본키에 개체무결성. 기본키 나오면 관련되어 있는 제약 조건은 뭐예요? 개체무결성. 그죠? 자, 그래서 삭제 이상도 강사에 대한 정보도
한 명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자, 이와 같이 갱신 이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강 테이블에서 키가 아닌 애트리뷰트가 다른 애트리뷰트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뭐예요? 결정자가, 그렇죠? 네, 후보키도 아니면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5번 후보키는 두 개이다. 다시. 자, 한 릴레이션 R이 BCNF를 만족할 필요 충분 조건은, 자, BCNF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릴레이션 R에 동그라미 3번을 만족하고, 자, BCNF는 뭐예요? 3NF라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분명히 3NF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3번을 만족하지만, 자, 3번을 만족하고 모든 결정자가 모여야 한다. 이게 뭐예요? 후보키여야 된다. 모든 결정자는 후보키. 자, 3NF를 만족하지만 BCNF를 만족하지 않은 릴레이션에는 키가 하는 애트리뷰트가 키 애트리뷰트를 결정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이다. 라고 해서 3번과 5번까지 마무리 지었고, 다시 그림 이론 수강 릴레이션의 강사 애트리뷰트는 후보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트리뷰트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강 릴레이션은 BCNF가 못됐다라는 거죠. 아쉽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답 확인해 드리지만 15번의 기본키, 2번의 ENF. 제2전경이 아니고 ENF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3NF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때문에, 자, 제약 조건 들어가는 게 뭘까요? 라고 1번부터 여러분이 확인하신다면 우리가 제약 조건 3가지 배웠죠.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걔는 3개 중에 답이 하나였던 거죠. 그죠? 근데 기본키에 붙었기 때문에 개체 무결성 했고요. 자, 후보키 해서 BCNF의 안타까운 점까지 설명해서 테이블 구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석이나 종속 관계는 시험 문제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은 뭐예요? 거기에 흐름상 용어 정리만 좀 명확하게 해주면 됐고, 기사 2008년도 4회를 간단하게 저희가 이 정규화 문제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초창기의 정규화는 장황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나와 있는 정규화는 깔끔하게 용어 문제로 여러분한테 출제가 됐었습니다. 오히려 개념은 어렵지만 시험 문제 시험장에 가셔서 풀 때는 이 정규화 부분이 오히려 답을 찾아내기가 훨씬 쉬워요. 그렇죠? 다른 조금 더 기본적인 용어나 아니면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보다도 정규형이 여러분이 공부도 많이 하고 가실 거고 문제도 많이 접하고 가실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좀 더 자신 있게 푸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출보건도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고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 되고 이 뒤에 있는 고급 정규형, 고급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하루라도 더 투자하셔서 모두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